양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의미심장한 공지가 14억 중국인들에 공개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14억 중국인들에게 공지한 내용은 가정은 수요에 근거해 일정한 수량의 생활 필수품을 비축해 일상생활과 돌발 상황의 수요를 만족시키라라는 강하느트의 권고였습니다. 이래 봄 임박 중국판 트위터에는 이 통지 내용을 두고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것인가. 대만이 통일되려는 것 같다. 진짜 싸울까 싶어. 조금 겁이 난다. 정말 싸우지는 않을 것. 상무부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기 바란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양안 상황에 대해 중국 일반인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달 동안 중국 군용기 196대가 대만 방공 10들 구역에 진입하고 차이 문체 영문 대만 총통이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대놓고 중국을 도발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바이든까지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더러운 중국산 철광 수입을 금지할 것, 중국 내 강제 노동은 심각한 문제다 등 중국을 사지에 몰아넣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대만을 무력 통일하는 등의 큰일을 저질러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차지한 뒤 오키나와까지 무력 통일할 것이라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일본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아소 다로 마센테는 전 부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동맹국 보호와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중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을 도발했는데요. 제대로 뚜껑이 열려버린 중국이 이번에 일본에 제대로 반격할 폭탄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지난달 18일에서 22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열척이 일본 열도를 거의 한 바퀴 도는 무력 시위를 펼쳐 일본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24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통합망류정부는 전날 각각 5척의 중국 및 러시아 군함이 가고시마현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 해로 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함정이 동시에 오스미 해협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일본이 미국만 믿고 중국과 러시아를 도발했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 중인 일본의 육상자위대의 군사훈련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훈련장의 지앙이 센카쿠 총각 중국명 쩌위 나오조어들도 등 일본의 남쪽 해안지역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중국의 일본 침공 가능성이 높아 자칫 일본이 긴급으로 훈련을 시행한 것인데 일부 병력은 남부 오키나와 본섬에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아마미오 미야코요나구니 섬에도 배치됐습니다. 일본의 아소 전 부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제하면 일대 제2권을 장악하게 되고 일본이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전체의 80%가 대만의 협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은 국가 전망위기 사태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략지정인 브라흐 마첼라니 인도정책연구센터 교수는 일본은 대만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면 오키나와도 위험해진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만에 이어 오키나와까지 중국이 순식간에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자 지금까지 참아왔던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얼마 전 오키나와가 한국군과 손잡고 일본에서 분리독립을 추진한다는 제목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오키나와시의 운과 교수들까지 나서 오키나와를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 한국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수의 오키나와 시의원과 교수단체의 소규모 시위에 불과했던 오키나와 독립이 이제는 오키나와 시민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이 초비상 사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약해 빠진 일본의 자위대와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키나와가 중국령으로 귀속된다면 공산국가에서 철저한 통제를 받고 살아가야 할 자신들의 미래를 끔찍이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일본에 반환한 류큐군도는 국제법상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류큐군도 오키나와를 무력으로 진압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를 본토와 심각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는데요. 찬란했던 해상왕국인 류큐 왕국의 후예인 오키나와 주민들은 중위 밀에 의한 굴욕적인 이중 종속 시대를 보내고 일본의 침탈과 일본 군부가 주도, 오키나와 주민 집단 자결 사건 등을 겪으면서 역사적으로 반일 감정이 누적돼 왔습니다. 국내에서 오키나와 주민 류큐인들의 문화 역사 등에 관한 독보적인 연구를 진행한 강효백 교수는 오키나와 주민들은 50여 개 일본형 가운데 생활 수준도 가장 낮다라면서 이들의 민족적 정체성 자체도 일본인이 아니고 반일 감정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을 찬성한 이유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오키나와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하게 되어 한국으로 편입될 경우 한일 관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일본이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80%가 대만 해협을 지나 오키나와 해협을 통과해서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오키나와를 한국에 빼앗기게 되면 7광구 개발권만 한국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천연자원 수입도 한국에 허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한국과 현재와 같은 외교 관계를 유지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오키나와 해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일본으로 향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주민들이 한국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는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일본 여행 거부 운동으로까지 확산되자 오키나와 공항에서 오키나와가 나와 한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 도발을 걸어온 시기였던 만큼 일본 지자체들도 모두 일본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한국을 적대시해왔는데 오키나와는 미스 오키나와를 공항에까지 보내며 한국인을 대놓고 환영했습니다. 현지인 대부분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곳이 바로 오키나와이고 미군 기지를 전부 오키나와에 몰아넣은 채 미군들이 오키나와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는 달리 현재 한국에서 미군이 자그마한 사고라도 치는 날엔 큰 논란이 되어 즉각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 코로나 인구가 한창이던 때 해운대에서 휴가를 나온 미군이 한국 시민을 향해 북쪽을 쓴 일이 발생했는데 일본 같았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이었지만 한국은 미군 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그 결과 해당 미군은 비명의 제대 후 미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대에서 소란을 피운 다른 미군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오키나와인들은 미국에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의 강력함을 너무나 동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뺏으려다 오키나와를 통째로 한국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일본 앞으로도 얼마나 이뤄야 한국의 것을 교탐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류큐 왕국은 독립되어야 한다. 미국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 그리고 독립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한권의 보호 속에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오키나와는 당연히 한국 땅임을 명심하고 대마도나 한국으로 돌려줘야 한다. 옛날 삼별초가 건너간 고려인이라고 보면 된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정이 많겠지만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이 상황처럼 슬기롭게 대처해가면서 해결해 나가면
7광구는 한국 거심을 독도처럼 명백한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아마도 오키나와와 그 같은 결정이나 예비검정이 자치적으로 있다면 한국에서도 오키나와에 대한 편입을 찬반 투표를 해야겠지요. 더불어 오키나와 미군 기지 사용에 대한 협상도 준비해야 하고 군기지는 준공으로 인해 존재할 가치는 있을 것이고요. 아마도 한국 쪽의 입장은 찬성이 최소 7에서 80%는 나올 것 같고 일부 륙교에는 완전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지나 국경에서 외국에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자유가 그래서 한국인인전엔 이후 독립을 적극 지지합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이 한국에 편입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오키나와를 한국으로 만들자. 우리는 일본처럼 강제로 류큐 왕국을 빼앗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한국 법을 거스르면 바로 추방하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큰일이야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애초에 싹을 잘라라. 강제 점령하고 자국민 취급도 안 하는 인간들이 뭔 정신이 있을까. 일본의 실체가 그리한 것. 우리나라도 지금이니까 국력이 높아지니 그럴 수 있죠. 예전 정권 때 일본처럼 비굴하게 가만히 있었죠. 제일 좋은 상황 중공이 대만을 박사 일본 참전하여 중공과 이번엔 같이 망할 정도로 박사인 미국이 중공을 마지막으로 박사요. 이러면 좋겠다. 좋은 소식은 감사한데 섭리대 일본이 한국에 무릎 꿇고 빌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기사이고 그러한 내용이 한국에서 기사화된 것입니까? 과장된 내용으로 보도하지 마시게 대한민국한테 밝은 청신호네요. 하루속히 오키나와를 구국의 한국 군대를 주둔시키 했으면 합니다. 7광구도 구하기요. 대만은 독립의 의지가 별로 없다. 중국 밑에 있던 미국 밑에 있던 우리는 그냥 모르는 채 해라.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